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불필요한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데 써야 합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재정 운용 전략을 다 함께 마련합시다. 한국의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 신용 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나라의 투자 환경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며 국채를 구입하거나 해외에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이를 이용합니다. 최근 미국의 경우 재정 부문 취약성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바 있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꼭 필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국제신용등급 평가사들은 그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한때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 때문에 우려를 표한 적이 있으나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이 급증한 현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이전 10%를 넘던 총 지출 증가율을 2023년부터 5.2%로 감소시켰고 2024년에는 2.8%로 더 줄였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재정지출을 연평균 증가율을 3.7%로 관리할 예정이고 재정준칙이 통과되어 준수된다면 재정수지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이나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세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소득공제 확대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무리한 확장재정 운영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40조 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해 1,000조 원이 넘는 등 국가채무가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늘어난 국가채무는 90조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및 중동 사태 등 대외적인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개별적인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공급망 안정 대책이 필요합니다. 신규 조달처에 대한 정보 제공, 수입 품목 국산화 지원, 안정적 교역을 위한 외교협력 강화 등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IPF 등 경제블록 대응과 미국 IRA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기차 수출을 회복시킨 점은 우리 수출을 반등시킨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통한 적극적인 경제안보 관리는 물가 상승률이나 금융시장의 리스크 측면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으며 수출 확대와 해외 투자, 유치 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한국 산업의 글로벌 직영 확대와 국가 인지도 및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을 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규제를 개혁하고 민간, 기업 중심의 경제 체계를 구현하려 노력해 개혁활력을 촉진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여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응한 점, 급등하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 점,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지원 육성한 점,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을 달성한 점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 성장 고용 선순환 붕괴, 희망사다리 단절 등 다중복합 위기에 직면했던 대한민국은 2022년 5월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기를 꼭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